프랑스 유학의 가장 큰 장점, 그 매력을 떠받치던 두 개의 큰 기둥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유럽연합, 즉 EU 밖에서 온 학생들의 유학생활 전체를 바꿔놓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변화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모든 걸 한눈에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이 과거, 오른쪽이 현재입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낮은 학비랑 APL, 그러니까 개인주택 보조금이라는 아주 튼튼한 두 기둥 위에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학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그 APL이라는 기둥마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완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정말 저렴한 유학을 가능하게 했던 그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프랑스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큰 부담을 주면서 말이죠.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정책 뒤에 숨어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논리가 뭔지 그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역시 돈입니다. 정부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EU 밖에서 온 학생들한테 주던 주택 보조금, 이 APL만 없애도 1년에 1억 유로.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5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정책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딱 날짜를 못 박았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한 비EU, 그러니까 유럽 경제지역 밖에서 온 학생들은 주택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 장학금이라는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진짜 극소수를 빼고는 거의 모든 비EU 유학생들이 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재정 책임을 이야기하고요. 둘째, 그렇게 아낀 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한테 쓰겠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거 다른 선진국들도 다 이렇게 한다. 유학생한테 사회복지 혜택 안 준다. 이게 국제적인 기준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차별이 아니라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 편을 들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1,500억 원 절감이라는 그 차가운 숫자 뒤에 가려진 학생들의 진짜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정책의 영향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네갈에서 온 석사과정 학생 압두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파리같이 집세 비싼 곳에서 APL 없으면 정말 버티기 힘들어요. 이 돈 덕분에 왕복 3시간 걸리던 통학 시간을 줄이고 캠퍼스 가까이로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두 씨한테 APL은 그냥 용돈이 아니었던 거죠. 공부할 시간을 벌어주는 말 그대로 생존 장치였던 겁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니메 씨의 상황은 훨씬 더 절박합니다. 들어보세요. APL이 끊기고 나니까 월세 내고 나면 손에 150유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푸드뱅크, 그러니까 무료 급식소에 의지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한마디가 정책 변화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벼랑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걸 숫자로 보면 충격이 더 와닿는데요. 매달 150유로에서 280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0만 원에서 4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에 이만한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예전에는 어찌어찌 감당할 수 있었던 월세가 이제는 매달 돌아오는 재정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부의 입장도 들어봤고 학생들의 힘겨운 현실도 봤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프랑스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도대체 뭘 개선해야 하고 어떤 위험을 각오해야 할까요? 프랑스 유학의 새로운 방정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정부가 쓰는 정책의 언어와 학생들이 쓰는 현실의 언어가 얼마나 다른지 그 간극을 보여주거든요. 정부는 예산 효율화, 지원 재조정 같은 말을 하죠. 근데 그 시간에 학생들은 이번 달 월세 낼 수 있을까? 이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영향받는 소수는 그냥 통계 숫자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소수에 속한 바로 그 학생에게는 그게 자기 인생 전부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합치면 결론은 딱 이겁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243유로, 우리 돈으로 35만 원 정도면 다닐 수 있었던 석사 과정이요.
이제는 3,770유로, 540만 원이 됐어요. 무려 15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여기에 매달 나오던 주택보조금까지 없어졌잖아요. 이 두 가지 충격이 더해지면서 프랑스는 이제 가성비 유학지가 아니라 고비용 고위험 유학지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프랑스 유학을 꿈꾸는 분들은 뭘 명심해야 할까요?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저렴한 프랑스라는 건 이제 그냥 잊으셔야 합니다. 둘째, 내가 공부하는 도중에도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각오해야 해요. 셋째, 이제 유학 비용이 독일이나 네덜란드랑 비슷해져서 프랑스만의 가격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점도 알아야 하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특별한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면 학비와 생활비 전부를 스스로 감당할 재력이 되는 학생들만 프랑스 유학을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